재테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돈만 벌면 세금 정도야 기쁘게 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도 막상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세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 또는 ETF 투자에 세금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세금이 어떻게 얼마가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주식, ETF의 세금은 국내 주식인지 해외 주식인지, 소득의 형태가 매매 차익인지 배당금인지, 매매 차익이라면 매도, 주식을 판 시기가 24년 이전인지 25년 이후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요. 크게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을 투자 자산으로 하는 ETF를 한 묶음으로 묶고, 해외 주식과 해외에 상장된 ETF를 하나로 묶고, 국내에 상장된 다른 ETF들, 국내 상장 해외 ETF나 레버리지, 고퍼스 등의 기타 ETF를 묶어서 1번은 이번 영상에서, 2, 3번은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과 ETF 투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는데요. 예컨대 주식이나 ETF를 7만원에 산 뒤에 시간이 지나 주가가 8만원이 되면 만원만큼 이득을 보게 되죠. 이때 주가가 오른 만원을 자본이득이라고 해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즉 자본이득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이 자본이득을 내 돈으로 만들었을 때, 언제죠? 바로 주식을 팔아서 실제로 만원을 벌었을 때 매매 차익, 판 가격, 매도 가격과 산 가격, 매수 가격의 차이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주식이나 ETF는 팔았을 때 실제로 돈을 벌면 거기에 세금이 붙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정해진 시기마다 주식은 배당금, ETF는 분배금을 받기도 하죠. ETF의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금과 별 차이가 없어서 배당으로 퉁 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주식 소득은 두 가지 형태, 하나는 매매 차익, 다른 하나는 배당이 있고, 제가 굳이 매매 차익과 배당을 구분하는 이유는 돈을 매매 차익으로 벌었냐, 배당으로 벌었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국내 주식형 ETF의 세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요새 펀드보다는 ETF가 대세라 ETF만 적었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도 여기 포함됩니다. 먼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는 2024년 말까지 매도할 경우 매매 차익에 붙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내 주식에 대주주거나 주식을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 주식인 경우엔 세금이 붙지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은 여기 해당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빵프로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2025년 이후 얼마 안 남았죠? 약 1년 뒤부터는 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붙게 됩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인데요. 금투세는 원래 올해부터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가 되어서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미뤄졌는데, 25년에 실제로 시행할지 다시 미뤄질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모든 금융상품 매매 차익의 세금을 1년에 3억 원까지는 22%, 그 이상은 27.5%를 걷겠다는 거예요. 금융자산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국내 주식을 투자 자산으로 하는 펀드, ETF는 1그룹,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 나머지는 2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룹별로 1그룹은 매년 5천만원까지, 2그룹은 매년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해서 기본 공제까지는 세금이 없고, 기본 공제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3억까지는 22%, 그 이상은 27.5%가 붙는 구조예요. 쉽게 생각하면 1그룹은 매년 매매 차익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는 0%, 5천부터 3억 5천까지는 22%, 그 이상은 27.5%가 되는 거고요. 2그룹은 매년 250만원까지 0%, 250만원부터 3억 250만원까지는 22%, 그 이상은 2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그룹의 그림을 글로 다시 바꾸면 금액에 따라 이렇게 세금이 붙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배당인데, 배당금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고,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배당 부분은 매매 차익의 금투세와 다르게 24년 이전과 25년 이후 달라지는 것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국내 주식, ETF의 배당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해외 ETF 등 모든 배당소득과 은행 예적금이나 채권 등의 다른 이자 소득까지 전부 합쳐서 연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2천만 원 초과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져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15.4%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매매 차익과 배당소득별로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가로축이 발생한 소득, 매매차익, 배당이고요. 세로축은 소득에 붙는 세금입니다. 배당은 앞서 살펴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때문에 다른 이자, 배당, 종합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그래프에서는 모두 빵원으로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은 150만 원으로 가정하고 그렸어요. 예컨대 배당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면 배당으로 받은 500만 원에 붙는 세금은 92.4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배당이 1000만 원이라면 세금은 154만 원, 배당이 1500만 원이라면 세금은 215.6만 원, 배당이 2000만 원이라면 세금은 308만 원이 되는 거고요. 매매차익은 2024년이든 2025년 이후든 5천만 원 이하는 세금이 모두 빵원입니다. 지금 본 그래프가 소득 2천만 원까지만 그린 거였다면 이번엔 연간 매매차익이나 배당의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로 확장해 봤어요. 먼저 배당이 2천만 원이라면 세금은 308만 원이 되는 거고요. 배당이 4천만 원이라면 세금은 616만 원이 됩니다. 매매차익은 5천만 원까지는 24년 이전, 25년 이후 모두 세금은 빵원이고요. 배당이 6천만 원이면 배당으로 인한 세금은 924만 원이고요. 매매차익이 6천만 원인 경우 24년 이전까지는 세금이 빵원이었지만 25년 이후에는 기본공제되는 5천만 원 이후는 22%로 세금이 붙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6천만 원이었다면 220만 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소득이 8천만 원일 때 배당과 매매차익에 붙는 세금과 소득이 1억일 때를 표시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이자, 배당, 종합소득이 모두 빵원인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많다면 배당에 붙는 세금은 여기 써있는 숫자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매매차익이나 배당의 소득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당장 여기 해당되지 않더라도 미래에 이 정도 금액의 세금 걱정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려봤는데요. 배당에 붙는 배당세율이 25년 이후 매매차익에 붙는 금투세율보다 낮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존재로 인해 배당의 세금이 훨씬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한 줄로 요약하면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ETF는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배당보다는 매매 차익의 비중이 높을수록 세금에서 유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살펴보지 못한 나머지 주로 해외 주식과 해외 ETF의 세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